연립방정식의 해가 다음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킨다.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비슷하게 했던 건데 중학교 때는 1차식 4개가 나왔겠지 그때는. 연립방정식 이렇게 2개 연립 1차 방정식이 2개 나왔을 텐데 지금은 연립방정식이 1차 여기 1차 2차가 살짝 껴있는 이게 이제 고등학교 거. 자, 근데 이거의 해가 이것을 만족시킨다. 다시 말하면 이거의 해, 이걸 만족하는 xy의 값이 요식들도 만족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겠어? 다시 말하면 어떤 해가 있어. 여기 해가 있는데 x와 y 값이 있겠지. 피커마크라고 해볼게. 이 해가 이 연립방식의 해라는 얘기는 요식도 만족하고 요식도 만족합니다. 근데 그 해가 이식도 만족해. 그럼 얘가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한다는 얘기겠지. 4개씩을 다 만족한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럼 저 4개씩을 다 만족하는 걸 찾자. 정확히 말하면 4개씩 중에서 아는 거 2개로. 얘와 얘. 아는 거 2개라는 건 x, y 말고 또 다른 문자 a, b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의 두 식을 찾아서 저 두 식을 먼저 연립을 해서 이 p와 q를 찾아보자는 얘기야. p, q의 후보를 좀 찾아보자는 얘기지. 자, 그래서 x-y는 2라는 것과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라는 이 두 식을 먼저 연립을 해서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 값들을 좀 몇 개를 골라와 보자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합시다. 이거를 x는으로 정리하면 y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이것을 여기다 대입하겠지. x자리에다가. 그러면 x자리에다가 y 플러스 2를 대입하시면 이렇게 될 것이고 바로 할게요. y제곱에 y제곱이니까 2y제곱이 생길 거고 y제곱 2개 가운데 4y 생기고 여기 4 생기고 12 안에서 마이너스 10 그러면 얘는 2y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6 인수분해 2를 먼저 나누고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3 여기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y 플러스 3과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상태에서 y 값이 2개 떴지. 마이너스 3하고 1 그러면 이제 여기서 y가 마이너스 3일 때 x의 값은 요식 보면 편하게 구할 수 있죠. 2 더하면 x 되는 거니까 여기다 2 더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 y가 뭐였지? 여기 1일 때면 1 더하기 2니까 x는 3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왔어. 자, 이제 요 두 개가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인데 둘 중에 두 개가 다 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될 수도 있지. 이 두 식 나머지 두 식도 동시에 만족하는 거. 그럼 나머지 두 식에 대입을 해보자고. 자, 이거일 경우에 x 플러스 y는 a라는 식의 저기 밑에 첫 번째 두 번째 식이죠. 첫 번째 연립 방식 밑에 거에 대입을 해서 a 값을 먼저 정해줘 보면 왜 a 조건이 달려있거든 여기. 이걸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보자고. x랑 y랑 더해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마이너스 3이니까 둘을 더하면 a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 a는 마이너스 4가 나왔는데 a는 양수라고 되어있거든. 아, 여기 아니구나. 이거 아니겠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얘도 되고 얘도 되지만 얘는 4개씩을 다 만족하지는 않다는 얘기야. 얘겠죠? 얘가 될 수 있겠지. 요걸 대입해주면 x 플러스 y는 a에다가 대입해주면 뭐 둘이 더하면 되는 거니까 a는 4라는 게 바로 나오지. 양수인 4. 그럼 이제 마저 b를 정할 때는 이게 저기서 말하는 아까 처음에 잡아준 pq 같은 녀석이니까 여기다가도 대입하면 되겠지. x자리에 3, y자리에 1을 대입하면 1b는 1이니까 요거 만족하는 b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와 b 이렇게 제시가 되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 13번은 대칭인 열 xy에 대한 대칭식이라는 건데 대칭형이라고도 얘기하고. 무슨 뜻이냐? 대칭형이 이런 의미야. x와 y가 대칭인식이라는 건데 대칭인식의 의미는 둘이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식을 얘기해. 둘이 자리를 바꿔도. 자, x 플러스 y x자리에 y 쓰고 y자리에 x를 썼어. 그래도 똑같지. 쉽게 말하면 교환법칙 같은 거죠. 근데 우리 마이너스는 돼, 안 돼? 이건 둘이 같지 않지, 그치? 맞죠? 그래서 얘 안 돼. 그 다음에 x 곱하기 y도 되죠? 이거 y랑 x랑 자리 바꿔도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그래. 얘가 자리 바꿔도 y제곱 플러스 x제곱을 해도 둘이 똑같잖아. 그래서 대칭인식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x 더하기 y, 그 다음에 x 곱하기 y,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 세 개야. 이 세 개가 다뤄지는데 또 저 맨 마지막에 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우리가 앞서도 배웠잖아. 1단원에서부터 계속해서 다뤘던 것 중에 하나죠.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얘네 둘로
표현이 가능하지. 그지? 변형식을 이용해서 얘는 뭐야? 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결국엔 얘도 다시 대칭인 얘랑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풀이 방법은 이런 식이야. 얘랑 이 세 개 중에 적당히 두 개 혹은 얘네들을 다 갖고 와서 얘네들로 구성되어 있는 식이 연립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x 플러스 y는 u, xy는 v로 치환한 다음에 2차 방식의 두 근임을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x, y를 구하는 방법이야 저게. 사실 저렇게 안 보여야 돼요. 저렇게 안 보여도 식은 똑같아. 자, 뭔지 내가 보여줄게. 봐봐. 일단 우리가 문제로 들어가 볼게. 지금 638번으로 들어가 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3이다. 그리고 xy는 마이너스 6이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요걸 또 이용하자고. 지금 첫 번째 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3이라는 식인데 이 식을 우리가 아는 대로 바꿨으면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가 얘랑 같은 식이고요. 얘가 13이라는 얘기지. 근데 지금 요 xy가 얼마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6이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돼 있잖아. 두 번째 식. 요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xy 마이너스 6을 만족해. 마이너스 6을 대입했더니 요 식은 x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12가 돼서 얘가 13이라는 뜻이고요. 그래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이 1이라는 뜻이 되겠고, 그럼 이걸 만족하는 x 플러스 y가 얼마나 되는 거냐면 제곱해서 1이 되는 거니까 1이거나 또는 x 플러스 y의 값은 마이너스 1일 거야. 이렇게 두 개가 나오지 지금. 그럼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이거라는 거거든. x 플러스 y가 1일 때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6인 xy를 구하거나, 또는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1이고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6인 요걸 만족하는 xy를 구하거나 이거야. 이걸 구할 때 얘들아, 이걸 구할 때 저걸 사용해라는 얘기야. 근데 안 해도 풀 수 있거든요. 안 해도 어떻게 푸는 거냐면 그냥 나는 사실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만약 어떤 문제 이런 문제를 풀어. 그럼 나도 저렇게 안 풀고 그냥 이렇게 풀어. 그냥 우리가 알던 대로 이 정리해. 여기서 대입해. xy 한 문자로 정리 대입하자고. 근데 이거 내가 요 첫 번째 식은 y는으로 정리했을 때 y는 1-x 이렇게 되겠지, 그지? 여기다 대입할 거야. 여기다. 잘 들어봐. 이게 결국에는 저 식이 나와요. 결국엔 이게 나와. 결국 이게 나오는데 내가 왜 문제는 왜 저렇게 설명하고 있는지도 다 얘기해줄게. y 자리에 1-x를 대입하면 x에 1-x가 될 거고 y 자리에는 마이너스 6이 되고, 전개시키면 x 마이너스 x제곱은 마이너스 6. 자, 이항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제로 이렇게 되겠지. 됐지?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은 인수분해를 하시면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2가 되면서 x의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2. 그래서 x가 3일 때 y의 값은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나오고요. 그 다음에 x가 얼마였냐? 마이너스 2일 때 y의 값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3이 되니까 요렇게 한 세트 요렇게 한 세트가 나오겠지. 이쪽도 똑같겠지. 자, 이쪽을 내가 저걸로 한번 구해볼게. 어떻게 되는지 봐봐. 저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자, 지금 여기 주어진 조건을 봐봐. 이 주어진 조건을 보면 두 문자의 합과 두 문자의 곱이 나왔지. 그럼 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6을 뭘로 보냐면 x랑 y를 두 근으로 생각해서 x랑 xy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세워주자고. 즉 알파 베타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앞에서 늘 했던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온 거죠. 지금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나왔잖아요, 그렇지? 근과 계수의 관계 나온 거야. 그래서 x, y를 두 근으로 가는 2차 방식을 작성해보자. t제곱, t에 대한 이제 x가 있으니까 x 말고 t라는 문자를 쓴 거야. 그냥 x 대신에. 그러면 자,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는 여기서 이제 여기 1차항이 있고 상수항이 있을 텐데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예분의 예였어, 그렇지? 여긴 1 그냥 쓰세요. 1 그래 편하니까 마이너스 예분의 예 했을 때 마이너스 1 되려면 여기는 플러스 1이 있어야 되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했을 때 마이너스 1 되려면,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a분의 c 했을 때 마이너스 6 되기를 여기 마이너스 6이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잘 들어봐. 이거를 풀었을 때 만족하는 t값 두 개가 바로 x랑 y가 될 거란 얘기지. x, y를 두 근으로 가는 2차 방식 이거니까. 그럼 이걸 실제로 풀면 t 플러스 3에 t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인수분해가 그렇다고요? 그럼 t 값이 마이너스 3 또는 2야. 이게 두 근인데 누가 x고 누가 y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이면 y가 2고
x가 반대로 2면 y가 마이너스 3이에요. 이걸 얘기해 주는 것 뿐이야. 자, 실제로 있잖아요.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얘 갖고 2차 방식 만들잖아. 두근의 합이 1,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6이 되는 2차 방식을 만들면 여기 나오지. 이거 나오지. 두근의 합이 1,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수 있게.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근이 얘랑 얘인데 얘랑 얘가 x면 얘가 y, 얘가 y면 얘가 x. 그 얘기잖아 지금 보면 여기가. 그지? 그럼 왜 똑같은 식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푸냐면 이렇게 풀면 하나가 x면 하나가 y니까 두근이 바로 나오지. x, y가 바로 나오고 얘는 하나를 구하면 다시 대입해서 y를 구하는 한 번 더 거치지 계산을. 그 차이야. 그 차이.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건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유리할 때가 언제냐면 여기서 인수분해 안 될 때. 여기서 인수분해 반대. 인수분해 안 되면 니네가 여기서 만약에 그래도 근을 구하겠죠. 그래도 근을 구해. 만약에 인수분해 안 돼서 x의 값을 구했는데 막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풀마 2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럼 x가 두 개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1 플러스 2일 때 y 값은 여기다 대입해서 이제 y를 구하고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일 때 근을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겠지, 그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풀었으면 하나가 마이너스 1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러면 x가 이거일 때 y가 이거, y가 이거일 때 x가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잘 봐. 좀 더 빠른 얘기를 해볼게. 얘들아, 사실 이거 만족하는 x, y는 니네가 이렇게 안 쓰고도 다 풀 수 있지 않아?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냐면 니네 알잖아. 우리 인수분해할 때 계속 했거든.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1 되는 수 찾는 거 있잖아. 두수 찾는 거. 그냥 찾을 줄 알잖아.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거 2, 3 아니면 1, 6인데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근데 둘이 돼서 1이 될 거야. 그래 그러면 하나가 3이고 하나가 마이너스면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1 맞지? 그럼 얘가 x면 얘가 y, 얘가 y면 얘가 x. 그 얘기야 결국. 얘도 마찬가지죠.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마이너스 1 얘가 이거는 마이너스 3과 1 거고 하나가 x면 하나가 y, 얘가 y면 얘가 x. 이런 식이지 답이. 여기지. 그런 답을 내주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 답을 가져가 주면 짤로 가가지고 세제곱 빼기 세제곱의 시대값을 구하라. 내가 지금 옆반은 저거 설명하다가 저 세제곱 빼기 세제곱 때문에 막 변형식까지 갔다 와가지고 너무 멀리 갔다 왔어 아까. 이 반은 따로 안 할게요. 자, x세제곱 빼기 y세제곱을 구할 건데 써볼게. x랑 y 값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3일 때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또는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여기가 3이 나오게 됐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일 때 플러스 2를 쓰고 여기 2일 때 마이너스 3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4개 쓴 거야. 요거를 다 썼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묻는 x세제곱 빼기 y세제곱을 해볼 건데 x세제곱하면 27 y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8 얘는 마이너스 8 세제곱하면 얘 세제곱하면 27 마이너스 27 얘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27 제 세제곱하면 플러스 8 그 다음에 얘 세제곱하면 8 얘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7로 바뀌고 그래서 얘가 35 얘네 둘은 마이너스 35 얘도 35니까 최대값 35 최소값 마이너스 35 둘을 빼시면 정답은 70입니다. 지금 답은 자,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이 t로 변형해서 풀든 그냥 풀든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내가 앞으로 문제 풀 때는 사실 이쪽보다 이쪽을 좀 더 많이 쓸 거야 나는. 알겠지?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이건 14번입니다. 자, 연립 2차 방정식 연립 2차임에 집중해. 2차 연립 2차 방정식의 해외 조건이라는 거야. 해외 조건. 자, 문제를 먼저 좀 읽어보면 이런 식이야. 연립 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이런 말이지. 지금 풀다 보면 2차와 2차가 연립되는 경우는 해가 4개까지 나와요. 1차와 2차가 연립되는 경우는 2쌍까지 나오지. 지금 이런 경우 이것도 1차랑 2차예요. 1차, 2차 연립하면 1차식, 2차식이 대입하면서 문자 한 문자에 대해서 답이 2개가 나오고 그때 y가 따라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2쌍까지 나올 수 있어. 근데 2차면 우리 앞에 연습할 때 해봤지만 2차와 2차 연립하는 거 해봤지. 그치? 그리고 숙제로도 풀어봐서 알겠지만 2차와 2차가 연립되면 어떻게 쓰냐면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있어. 그럼 얘가 0이 되는 x의 값 대입해서 풀다 보면 여기서 이걸 대입해서 풀면 x가 뭐 2개 나오면 그때 따라서 y 값이 하나씩 이렇게 세트 이렇게 나오지. 이쪽에서도 또 이렇게 2세트가 나오다 보면 해가 4개까지 나올 수 있지. 그치? 4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1차와 2차 이렇게 연립된 상태에서 얘가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는 거야. 한 쌍은 해가 딱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가 한 쌍만 나올 수 있냐라는 건데 일단 해를 구하러 가보는 거야. 일단 해를 구하러 가보면 우리가 알던 대로 풀어주겠죠. y는
x 향해서 a-x라고 첫 번째 식 1차식을 변형을 해주고 두 번째 식에 대입할 거야. 두 번째 식에 x제곱 y제곱은 18이었으니까 y를 정리했네. 그럼 이 자리에다가 y 대신에 a-x를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y 자리에 a-x의 제곱은 18. 자, 이 식을 좀 풀면 x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x제곱은 18이고 x제곱끼리 계산하시면 2x제곱 그 다음에 2ax 여기 있는 거 a제곱 18 이항에서 마이너스 18은 제로자. 자 보세요. 우리가 연립방식 풀 때 계산 과정을 잘 생각하시면 이걸 풀어 먼저. a가 만약에 주어졌다고 하면 얘를 풀어서 x의 값을 구해. 그럼 x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다시 y를 구하고 다시 y를 구하고 이렇게 했지. 근데 한 쌍만 나와야 돼. 한 쌍이 나온다라는 건 여기서 x의 값이 몇 개 나와야 돼? 무조건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만 나와야 되겠지. 여기서 x값 하나 나오면 y값도 따라서 하나밖에 못 가잖아. 한 쌍의 해를 구한다는 건 여기서 x값이 하나만 나오시면 돼요. 이거 무슨 방정식이냐면 2차 방정식이고 2차 방정식이 해가 하나 주어진다는 건 뭐란 얘기야? 조금 다른 말로 중근을 갖겠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그렇지? 중근을 가질 거니까 우리는 판별식이 뭐가 되면 0이 됨을 이용한다는 얘기지. 앞서서 배운 내용. 그치? 내가 판별식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쓰인다고 했었죠. 판별식이 0일 때. 오케이 갑시다. 그럼 2차 방식에서 A자리 여기가 B자리 여기가 C자리고 판별식이 0이다를 사용할 거야. 자 짝수 판별식 할게요. 가운데가 짝수네요. 반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A자리에 2 C자리에 A제곱 마이너스 18 있으니까 얘가 0이 돼야 중근을 갖는 거지. 괄호 풀면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36이 0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6이 0이 되면서 A제곱은 36 따라서 36 A는 풀마 6 나오지 지금. 문제에선 양수의 1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찾는 답은 플러스 6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X가 하나가 있어야 Y가 하나만 나온다라는 거니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형 15번으로 가봅시다. 이번엔 2차 방정식 두 개가 나오는데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 서로 다른이라는 말도 있고 또 문제 조건에 오직 한 개의 공통인근을 알파로 갖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두 개 다 2차 방정식이야. 그럼 실제로 얘가 근을 갖고 있고 얘가 근을 가지고 있을 거야. 최대 두 개까지. 얘 두 번째 식도 두 개를 가지고 있어. 근데 오직 하나, 둘 중에 하나가 공통근 겹쳤다는 얘기야. 하나만 겹쳐야 돼. 얘랑 얘랑은 겹쳐서는 안 됩니다. 얘랑 얘랑 겹치면 안 돼. 이런 얘기야. 그럼 이런 공통근 문제에서는 어떻게 푸냐? 공통근을 지금은 이렇게 공통인근을 알파라고 줬지만 안 줘도 니네가 한 문자로 잡아주고 푸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런 식으로 공통인근을 한 문자로 놔. 그리고 얘를 대입할 거야. 사실 대입해도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식의 변화가 없어. 자, 무슨 뜻인지 봐봐.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플러스 3이 될 거고 여기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시면 공통인근을 대입하라고 공통인근 x 알파를 대입하라고 두 식 다. 근데 밑에 식에다가 두 번째 식에다가도 똑같이 대입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3 알파 플러스 k는 제로 이렇게 될 텐데 자, 이 식하고 이 식을 보면 그냥 x 대신에 알파 쓴 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좀 변형을 할 거야. 변형하는 건 두 식을 연립을 할 건데 어떻게 연립할 거냐? 여기 알파 제곱항을 없애버릴 겁니다. 공통인항 요거를 공통인 근을 가는 알파 제곱을 없애버리자고. 두 식을 빼버리면 잘 봐. 자, k 알파 요거 빼면 마이너스 3 알파 여기서 3이 있었고 k를 빼는 거니까 요렇게 됐지. 자, 이 식이야. 두 식에서 내가 알파 제곱 두 식을 빼서 알파 제곱을 없앨 때는 요 식이 나왔어. 이 식을 잘 보면 인수분해가 되지. 얘네 둘 알파로 묶었더니 k 빼기 3이 되고 그래서 이 두 식을 마이너스로 묶었더니 마이너스 k가 있었으니까 여기 플러스 k 플러스 3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 식을 보면 전체적으로 얘랑 얘랑 공통인수가 다시 보이니까 k-3을 앞으로 꺼내고 나면 여기는 알파 남았고 뒤에는 자기 자신이니까 마이너스 1 남았지.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두 식을 이렇게 알파 제곱을 소거하면서 뺐더니 인수분해까지 이렇게 되면서 조건이 나온 거지. 얘랑 얘랑 곱해서 0이 된대. 그 말은 얘가 0일 수도 있고 또는 얘가 0일 수도 있는 거야.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 지금 두 가지 조건 중에 잘 봐. 그럼 첫 번째 조건 k 빼기 3이 0이면 만약에
k-3이 0이면 즉 k가 3이면 이런 뜻이야. k에 3을 넣어봐. 다시 주어진 식의 k 자리에 3을 넣어보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k 자리에 3을 넣으면 첫 번째 식은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식은 뒤에 k 자리에 3을 넣어서 이렇게 됐어. 식이 똑같지. 그치? 식이 같아져 버린다고. 여기서 서로 다른이라는 말도 있지만 공통근이 하나라고 했는데 식이 똑같으면 근이 다 겹치겠지 당연히. 맞죠? 그래서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 아,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그러면 둘이 연립해서 나타나는 이 조건식에서 이게 아니라 이쪽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은 두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 조건이 알파 마이너스 1이 제로. 즉 알파가 1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다시 처음에 내가 조금 의미는 없지만 x에 알파를 대입해서 식을 풀어나가는 이유는 여기 만약에 알파를 안 쓰고 x라고 그냥 써서 x는 1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헷갈리죠? 알파가 공통근이야. 그럼 공통근 알파에 대한 조건식을 쭉 봤을 때 이쪽이 아니야. 그럼 이쪽 알파가 1이라는 거. 즉 공통근이 1이라는 게 바로 나와버린 거지. 그치? 알겠어? 그 근을 바로 답을 써준 겁니다. 그래서 알파가 1인 거야. 그럼 이제 그때 K값은 어떻게 구하냐? 여기냐 여기 둘 중에 한 군데 대입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한 군데 대입하시면 돼. 아무 데나 대입해도 똑같이 나와. 그래서 알파에다 1을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할게요. 첫 번째 식에 1 플러스 K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니까 K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알파와 K 둘을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연립방정식의 활용인데 1차 연립방정식 활용도 뭐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연립방정식 활용은 항상 조금 귀찮은 문제였어. 식을 세우는 식 세우기가 좀 귀찮은 문제였었는데 자,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연립방정식은 어디서 제일 많이 활용할 거냐면 교점 구할 때 함수에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는 1차와 1차의 교점 구할 때도 연립했지. 두식 1차씩 2개. 그래서 저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서 x랑 y랑. 근데 이제 우리 1차, 2차 연립하는 걸 배웠네. 그러면 2차 함수랑 1차 함수도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지? 맞죠? 연립하면 되니까 말 그대로. 얘 y는 얘도 y로 정리했으면 둘이 대입법을 이용해서 쭉 연결하면 이제 하나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그 만족한 x의 값이 2개가 나오면 이렇게 둘이. 우리가 배웠지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중근 나오겠죠? 연립해서 풀면 허그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3차 방정식과 1차식 또는 2차와 2차식도 연립할 수 있고 3차랑 2차식도 연립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 알겠지? 너희들은 연립해서 다 먹어서 이 교점은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다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점은 다 구할 수 있게 된 거야. 즉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연립을 사용하는 가장 넓은 범위는 함수에서 교점 구하기. 이게 제일 큰 부분이 될 거고. 알겠지? 지금 여기서 나오는 활용은 진짜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만 활용이니까 도형 문제가 가장 많고요. 왜냐면 2차는 보통 넓이 1차는 길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길이와 넓이에 대한 활용이 제일 많이 나올 거야. 알겠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내용들이 다 넓이와 길이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전부 다 문제들을 보시면. 그래서 647번은 뭐 교과서에 아주 대놓고 들어가 있는 문제야. 이거는 너무나 많이 나오는. 지름의 길이가 10인 원 직사각형에 대접한다.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28 직사각형의 긴변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그림이 없어서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이런 얘기야. 자, 지름이 10인 원이 이렇게 있고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은 뭐냐면 직사각형이 이렇게 꼭 맞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딱 맞게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이게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꼴이야. 이거 뭐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지만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 게 이거야. 직사각형의 대각선 이렇게 그리잖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렸을 때 맞는 대각선의 교점 여기가 원의 중심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조금 더 써주면 지름이 10이다라고 했으니까 지름은 요걸 얘기하죠. 결국엔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곧 지름이 돼서 여기가 10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가로와 세로에 대해서 좀 미지수를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를 x, 가로를 x, 세로를 y 이렇게 두면은 오케이. 연립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세워졌어. 그럼 식을 뭘 세울 수 있냐? 첫 번째, 둘레가 28이래. 둘레는 x 더하기 y 더하기 x 더하기 y. x랑 y가 두 개씩 더해져서 둘레를 만들고 있으니까 첫 번째 x랑 y랑 한 번 더하면 14겠죠? 두 개씩 있으면 28이니까 둘레에 의해서야 둘레. 그다음 두 번째,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이게 직사각형이거든? 그럼 우리가 뭐가 보이냐면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보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피타고라스 정리. 이게 되겠지.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이다. 됐어? 우리 늘 보던 2차식, 1차식과 2차식 나왔으니까 이거 연립해서 풀면 돼. 풀면 x랑 y가 나오는데 하나가 x면 하나가 y. 다시 말하면 하나가 가로면 하나가 세로인데 여기서 그냥 긴 변 구하라고 했으니까 x, y 값 중에 긴 거 쓰시면 돼요. 긴 거. 그리고 이거 봐도 알겠지만 어때? x, y가? 대칭형이지. 그치? 맞아? 무슨 말인지 알지? 대칭형. 자리 바꿔 똑같은 거 아까 했던 거. 그치? 그럼 바꿔서 풀지, 우리가 뭐 그 t식으로 풀진 않겠지만 얘를 풀었어. 한 문자로 정리해 풀었어. 그럼 x값 예를 들어 x로 정리해서 풀었어. x값 두 개 딱 나오잖아. 그치? 하나가 x면 얘가 x면 얘가 뭐가 되는 거? y가 되고 얘가 y면 얘가 x 이렇게 되는 거야 답이. 알겠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얘를 y눈으로 정리해볼까? y는 14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여기다가 대입하겠지 y 자리에다가. 그래서 두 번째 식을 다시 쓰면 x제곱에 플러스 y 자리에다가 14 마이너스 x의 제곱은 10의 제곱 100 이렇게. 다시 전개시키면서 풀어갑시다. x제곱 플러스 14제곱은 196 마이너스 28x 플러스 x. 이거 완전 제곱식이고요. 100. 계산하시면 2x제곱 마이너스 28x 요거 넘어가면 플러스 96 되겠지. 2로 나누면 x제곱 빼기 14x 플러스 48 은 0. 인수분해야지. 곱해서 48 더해서 14가 되는 두 수는 6, 8, 48 됐어? 그렇죠. 인수분해는 x-6에 x-8이고요. 그럼 x의 값이 6이거나 또는 8이야. 그럼 x가 6이면 y가 8, y가 6이면 x가 8이면 y가 6 이런 얘기지 지금. 더해서 14인 건 뻔하니까, 그렇지? 6일 때 8, 8일 때 6이고요. 아무튼 그럼 둘 중에 긴 변 찾으라 했으니까 긴 변의 길이는 8이겠지. 가로가 8, 세로가 6, 뭐 긴 변이 8, 짧은 변이 6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식 7번. 어제 잔뜩 설명드렸던 그거예요. 그겁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설명 한참 길게 했던 거. 다시 한번 쭉 얘기를 해볼게. x 세제곱은 1을 만족하는 허근 오메가 이렇게 썼을 때 이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들, 오메가의 성질들. 자, x 세제곱은 1을 우리가 어떻게 풀자고 했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제로, 그 다음 인수분해 세제곱 빼기 세제곱에 대한 인수분해를 해주면 a 빼기 b에다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을 이용해서 요렇게. 그럼 여기서 저걸 만족하는 식은 1이 나오고 요쪽이었지. 여기서 허근이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제로를 만족하는 이거의 근이 바로 허근 오메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거 실제로 근을 구해서 x의 값을 써보면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 i가 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 계산해 드렸고요. 보면 알겠지만 하나의 근이 오메가였어. 근데 켤레근이 성립하지, 그치? 두 근이 풀마니까. 그래서 이 근이 오메가가 근이면 또 다른 근은 오메가 바가 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성질이 뭐였냐면 첫 번째, 당연히 이걸 만족하는 허근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기본식은 만족할 거고요. 그 다음 이 오메가라는 허근은 여기서 나오는 거였으니까 2차식인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제로, 즉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성립할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켤레 관계에서 둘이 근이 이거의 켤레 근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두 근의 합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플러스 1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서로가 서로의 역수다라는 거죠. 곱해서 1이 된다는 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역수다. 오메가 반은 오메가 분의 1과 같은 요 정도까지였었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로 조금 더 쓸 수 있는 건 뭐였었냐면 요거였었지. 아, 오메가 바도 여기에 근이니까 똑같은 성질들을 가져가겠지. 여기서는 세제곱해도 1일 거고 제곱에 대해서도 오메가 바 1은 제로. 요것도 따라서 성립한다라는 거 정도는 따라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얘랑 마찬가지 얘기로 이번에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이걸 또 풀어가는 방법은 마찬가지죠. 이 항에서 x 세제곱 플러스 1은 제로가 되고 이걸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제로가 될 것이며, 여기서 실근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고 이쪽에서 이걸 만족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제로의 근이 바로 오메가가 될 거다.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를 또 구해주니까 얘는 2분의 1 뿔마 루트 3 i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켤레근이 성립하시고,
그래서 또 만족하는 성질들을 쓰다 보니까 첫 번째 당연히 이걸 만족하는 혹은 오메가였으니까 오메가 세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 두 번째 요 2차식에서 작성된 근이었으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제로를 만족할 것이고, 그 다음 근과 계속한 게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a분의 c 마찬가지로 서로가 서로 역수겠구만. 곱해서 1이니까 이거고 오메가 반은 오메가 분의 1 이랑 아까 했던 얘기대로 얘도 혈례근으로 따라오니까 오메가 바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에 오메가 바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제로. 자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 그지?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냥 니네 집 다 써봐야 돼. 이거 보고 쓰는 게 아니야. 보고 쓰는 게 아니고 이게 나왔어? 이거 인수분해해서 요거 여기서 근 찾아보시고 여기 이거의 근이니까 이 오메가를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하고 그리고 근과 계속하기까지 직접 써보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야 외워진다기보다 문제를 풀 거야. 알겠지? 그래야 문제를 푼다. 무슨 말인지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표 문제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가는 얘기야. 이렇게 가자고. 실제 문제 풀 때는 x세제곱은 1을 만족하는 허구는 이거 우리 아는 그거구나. 오메가식인데 그러면 이거 막 부호가 헷갈린다고. 여기랑 얘랑 부호 하나만 차이잖아. 살짝 그지? 헷갈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는 거지. 이거구나. 오케이. 그럼 얘를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자고. 이거였었고 3차 인수분해 이용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여기서 나온다. 까지만 기억해도 부호는 절대 안 헷갈리겠지. 딱 두 줄만 더 쓰면 됐다고. 인수분해 이렇게. 알겠지? 2항에서 는영 만들어서 인수분해까지만 딱 쓰고 나면 그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허은 오메가라는 녀석은 뭘 만족할 거냐면 일단 이것을 만족하는 근이었으니까 세제곱은 1일 거고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거였으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요거까지 만족하겠다. 요 두 식으로 풀면 되겠구나. 만약에 여기 이제 구하고자 하는 이쪽 부분에 켤레가 들어가면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주면 돼요. 지금은 켤레가 없지 그치? 그래서 두 개씩에서 끝날 거야 문제 다. 저 두 식으로 문제가 다 풀릴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문제 구하고자 하는 식을 봤어. 얘들아 구하고자 하는 식을 또 들여다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야 얘랑 얘가 무슨 관계야 지금? 역수인 거 알겠지 그치? 맞지? 둘이 역수야. 맞죠? 분모 분자가 반대로 써있잖아 그치? 하나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하나만 구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하나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 보니까 오메가 제곱이 있고 여기는 오메가 플러스 1이 있어. 얘랑 얘가 합쳐지면 얘가 되잖아 결국.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바꿔봐. 얘를 오메가 제곱원으로 고쳐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를 묶어더니 오메가 플러스 이렇게 바뀌거든. 그래서 지금 문제에 제시된 오메가 제곱분의 얘 있잖아 앞에 있는 거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오메가 제곱을 요걸로 같은 녀석이 이거였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로 바꿔주고 위에는 오메가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요게 같은 수니까 요렇게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고 결과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요 결과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역수인 얘도 얼마겠어? 똑같이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역수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 되고 결론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죠. 알겠지? 그래서 자 이게 답은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 우리 조금만 몇 개만 더 풀어볼게. 몇 개가 더 많이 하나만 655번. 이거 하나 더 풀어드렸거든요. 자 마이너스 1이기도 하고 그 밑에 기억니 되길 이거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거 쓸 때 봤지? 미친놈처럼 주저주저만 쓰면 돼 니네도. 알겠지? 알겠어? 열받네. 이번 주 클릭이 될까 이거? 왜 어디 쓰는 거? 어? 내지마. 말을 안 하네. 내 멋대로 하는 얘기. 공부할 생각은 있지? 저요? 응. 예. 생각만 있지? 예. 여기 머릿속 여기 요만큼. 그런 거잖아. 내보죠. 요쯤에 있는 거 아니야? 요것도 공부해야지가 아니야. 이거잖아.
해야 되는데 요런 요 정도 요런 느낌이잖아. 그렇지? 하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원래. 그렇지? 여기 지금 뭐 들어가 있어 너? 게임이요.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치? 공부하자가 아니라 게임하자잖아. 그치? 게임하다가 짜투리 시간에 공부하는 거잖아. 보통 이게 공부하다가 좀 쉴까? 뭐 이렇게 조금 게임하는 게 아니라 게임 좀 하다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거 양심에 좀 숙제 좀 해볼까? 성적이 나오길 바라는 건 아니지 이렇게 하고. 네. 그렇지? 욕심이야. 네. 자 55번. 이번에 마이너스 1입니다.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자 아까랑 똑같아. 이런 생각을 하자고 조금만 써보자는 거야. 계속. 오케이 이게 나왔구나. 이거에 대한 허근. 오케이 그러면 2항에서 플러스 1이고 인수분해 세제곱 빼기 세제곱. 그래서 내가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니까 오케이. 허근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는 거지 지금. 그렇지? x 세제곱은 마이너스를 만족한 허근은 여기서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 허근 오메가에 대한 성질은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당연히 이 주어진 조건식을 만족할 거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을 만족할 거고. 그 다음 여기 보기를 슬쩍 보면 알겠지만 바도 들어가 있어요. 그치? 바도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요거에서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인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인 1과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 a분의 c여서 1이다. 요 네 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알겠지? 네 식을 가지고 아까 써드렸던 성질 그대로야 다. 맞죠? 가봅시다. 첫 번째 기억 뭐 너무 쉽지? 1잖아. 여기서 기억가 맞는 거 확인되죠? 니은도 바로 확인되지? 우리 아까 썼거든. 근과 계수의 관계 마지막 그거지? 니은까지. 기억 니은은 아주 그냥 패스. 자 이제 디귿부터 한번 봅시다. 뭘 건드리는지 디귿에서. 자 디귿은 5제곱과 4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과 같니? 라는 건데 보세요. 오면 5제곱, 4제곱.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맥시멈 3제곱이야. 맞지? 그럼 이거 3차로 끊어내야 돼. 3차로 끊어내자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야. 오메가 5제곱은 3제곱에 2번 더 곱한 거니까 얘가 지금 얼마야? 오메가 3제곱이?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곱하기 얘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같아. 그 다음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4제곱 또한 건드려주면 얘도 3제곱에다가 한 번 더 곱하면 4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랑 같아. 그래서 얘 대신에 바꿔 쓰고 얘 대신에 바꿔 쓰고 그럼 식을 다 있으면 이렇게 되겠지. 오메가 5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고 그 다음 오메가 4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가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마이너스 1이 있고요. 이걸 좀 풀어내시면 이렇게 되고 있지. 풀어내시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에 마이너스 1이야. 이거 얼마일까? 이걸 이렇게 보잖아 얘들아. 이렇게 뭔가 불편해 보이지만 사실 얘는 그냥 얘랑 완전 부호가 반대인 거지. 두 번째 식이랑.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면 얘 이런 식으로 보면 차수가 하나씩 올라가는 거 있지. 오메가 없고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차수가 하나씩 올라가는 요식 생각하시면 돼요. 요식 여기있지. 차수가 1차씩 한 차수씩 바뀌는 거. 얘는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좀 더 우리가 눈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이렇게 그랬을 때 요 두 번째 조건식에서 얘가 0인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결과는 0이다 라고 넣을 수 있지. 그 디귿은 틀렸죠.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지. 0이 돼야 돼. 0. 디귿은 틀렸어. 자, 리을 볼게요. 리을 보시면 오메가 바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같다. 이것도 사실 외우는 경우도 있거든. 이것도 외울 수 있고요. 외워도 되지만 우린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얘도 이미 우리가 쓴 식에 다 들어가 있거든. 지금 오메가 바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같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오메가 바 그리고 오메가 제곱. 자 오메가 제곱 여기 있지 그치? 그치? 오메가 제곱 여기서 한번 정리할게. 아까처럼 그럼 이 두 번째 식을 이용하니까 오메가 제곱은 2항 오메가 마이너스 1이야. 맞지? 이건 여기서 온 거야. 여기서 여기 이렇게 됐지? 그러면 야 이거 뭐랑 관련 있지? 라고 했을 때 보면 이거야.
이걸 여기다 넣어서 계산해도 돼요. 넣어서 맞춰봐도 되는데 오메가 바가 있으니까 오메가 바니까 얘 아니면 얘잖아. 그치? 얘 아니면 얘를 봤을 때 아 뭐랑 관련이지? 라고 하면 여기 뒤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있으니까 얘에서 오시는 게 편할 겁니다. 여기서 오메가 반은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이항하시면 1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겠지. 됐지? 오메가 반은 1 마이너스 오메가야. 그 얘네 둘 같아 틀려? 같지만 다르지. 뭔 개소리야 그게 지금. 오메가 제곱인 이거고 오메가 바가 이건데 얘네들이 부호만 반대인 거죠. 그렇지? 부호만 반대. 그러면 이 리을식은 맞는 식이야 틀린 식이야? 맞는 식이 되지. 자, 오메가 바 대신에 1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하면 오메가 제곱한테 오메가 제곱이 지금 오메가 마이너스니까 여기한테 마이너스 붙인 게 같니 이거야 지금. 얘가 오메가 바, 얘가 오메가 제곱과 같지 지금. 그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둘이 같아 틀려?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이러면 같은 식이죠? 같은 식이니까 틀리겠네. 맞는 거 확인되지. 됐지? 자 마지막이라 미음도 2019제곱이야. 이거 어떻게 하겠어? 얘랑 비슷하게 하겠지. 그렇죠?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세제곱씩 끊어낼 거야. 미음 오메가 201 9제곱이야. 그럼 얘는 세제곱이 몇 번 들어갈 거냐라는 거, 몇 번 곱해질까라는 거. 그래서 201 9제곱을 3으로 나눠보자고. 3개씩 묶어주면 몇 번 묶이나 보지. 3, 6, 18. 그다음에 여기 22가 3, 7에 21 떨어지고 3, 3은 9. 674번 묶인다. 남는 거 없지. 그 말은 얘가 673번 반복되고 나면 2019제곱이야. 세제곱이 지수법칙에서 얘네들이 곱하면 얘가 되는 거였으니까. 그러면 세제곱이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1이었고요. 얘가 673번 곱해지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을 673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 홀수번 곱해지는 거니까. 여기가 짝수면 플러스 1, 여기가 홀수면 마이너스 1. 부호만 1은 겁나 곱해도 1이니까. 그럼 잘 봐.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미음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1.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미음 틀렸지 지금. 플러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맞는 거죠. 됐지? 마지막 비읍 같은 경우 어떻게 보냐. 아까 얘기했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비읍은 내가 뭐라고 했어? 어떻게 했어?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차수가 하나씩 많아지는 오메가에서. 그러면 요식 생각하는 요식을 좀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식을 잘 보면 여기까지 봤을 때 0이지 이거. 요거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인데 여기 있죠 여기.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이거지 그지? 순서 반대로 쓴 거니까 얘는 0이야. 그럼 이제 그 다음 세 개 볼 건데요. 그 다음 세 개는 어떻게 볼 거냐면 그 다음 세 개 이렇게 보자고. 얘들아 요 세 개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부호 가져오시고요. 얘를 오메가 세제곱으로 묶어. 정확히는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으로 묶게.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으로 묶어서 써주면 얘는 자기 자신이니까 1이고 얘는 플러스 되니까 마이너스, 얘는 오메가 4제곱. 얘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일 거고 5제곱이 되려면 제곱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럼 아까랑 똑같이 이거 뭐가 돼? 여기 얘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랑 똑같잖아. 여기 얼마? 또 0이겠지. 그지?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실제로 이제 여기 5제곱 뒤에 뭐가 있었었냐면 플러스 6제곱 마이너스 7제곱 플러스 8제곱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순서대로 가자면 이렇게 가고 있지 지금. 그럼 뒤에 있는 세 개 또한 다시 묶어봐. 또 묶어볼게. 여기서 이 세 개도 맨 앞에 있는 거 제일 낮은 놈으로 묶어주는 거야. 플러스 6제곱으로. 그러면 6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7제곱 되려면 하나 더 플러스니까 그대로 플러스 그 다음에 8제곱 되려면 제곱도 이렇게 되겠지. 그럼 아까랑 똑같이 이게 또 똑같이 나오죠. 얘 또 0이야. 그럼 지금 계속 3개씩 묶었을 때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되는 거지. 이 앞에 뭐가 곱해지든 간에 뒷부분이 0이니까 뒷부분이 0이니까 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읍은 여기 1에서부터 99제곱까지 더할 거거든요. 그럼 3개씩 끊어서 여기인데 몇 개야 저기 있는? 저기 지금 더해진 게 총 몇 개야? 태민아 여기서까지 몇 개냐? 더해진 게. 99개. 99개? 아닌 것 같은 사람. 나. 땡. 왜? 봐봐. 지수 봐 지수. 1, 2, 3, 여기 1제곱이잖아 그치? 1부터 99까지 있어.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잖아.
몇 개야? 100개. 그렇지 100개야. 100개인데 100개를 3개씩 끊을 거야. 그럼 몇 개가 나와? 와 그걸 센다고? 야 아우 진짜 야 너무하잖아. 100개를 3개씩 끊으면 99개 끊어야지. 99가 3의 배수는 알지? 네. 3개씩 묶고 나면은 한 개가 남죠, 그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게 앞에서부터 3개 0 3개 0 0 0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 얘가 혼자 남지 지금 다 0 되고, 그지? 얘가 마지막 답이야. 얘를 계산해야 돼 우리는. 남는 게 마이너스 오메가 99제곱이 남는데 아까처럼 계산은 똑같이 얘는 세제곱에 33제곱이 되겠죠. 99제곱이 되려면. 근데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 33제곱이야. 마이너스 1을 33번 곱한 다음에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그럼 마이너스 1을 33번 곱해도 마이너스 1이지. 홀수번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읍도 틀렸습니다. 답은 기역과 니은과 리을만이 답이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성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째 내용입니다.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 정수 또는 자연수. 기억해. 정수도 되고 자연수도 있어 문제에서. 자연수로 조건을 나올 수 있어. 조건을 줘. 미지수 x랑 y가 정수 중에 또는 자연수 중에 구해라 이런 뜻이야. 자 그리고 저기서 말하는 부정. 자 부정의 뜻이 뭐야? 뭐 영어 시간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정은 그지? 부정은 수학에서는 부정을 두 가지 의미를 두고 씁니다. 낫의 의미, 니네가 흔히 알고 있는 뭐뭐가 아니다, 그지? 뭐뭐가 아니다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정, 부, 아니다, 정한다, 즉 정할 수 없다의 경우도 부정이라고 얘기를 해. 지금 문제에 저기서 나오는 부정은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 낫의 의미는 한 군데서밖에 안 쓰여요. 명제 파트 가면 수학에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쓸 거고 지금은 요거 정할 수 없다. 해봤지 이미 우리가. 언제 해봤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같은 거 배울 때 이 식을 만족하는 x, y를 구해라. 무수히 많지 그치? 근데 자연수 x, y에 대하여 이렇게 하면 해가 줄지. 몇 개 없지? 9개가 나올 거야. 그치? 1일 때 9, 2일 때 8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해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 해가 여러 개 나타나는 경우에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 내에서는 해가 좀 잘릴 건데, 자 대표 문제를 잠깐 보면 대표 문제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것은 부정방정식 중에서 이런 단수 단계치 아니라 조금 문자는 두 개지만 조금 복잡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거냐 이렇게 할 거라는 얘기야. 이쪽에 식이 잔뜩 있는데 저 문자 두 개에 대해서 적당히 두 문자를 따로따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것처럼 쪼개서 x와 y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곱으로 만들 거야 두 식을. 근데 얘가 완벽하게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완벽하게 인수분해가 되면은 만약에 이게 완벽하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얘들아. 그럼 는 0이 될 거고 얘가 0일 때 혹은 얘가 0일 때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이 값과 이 값이 답이 될 거잖아. 그렇지? 근데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뭐냐? 여기가 0이 아니라 여기 어떤 정수가 올 거야 보통. 0이 아닌 정수가 올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정수가 예를 들어서 뭐 8이야. 그럼 둘이 곱해서 8 된다는 얘기잖아. 정수 중에서. 그럼 여기가 1일 때 8, 2일 때 4일 수도 있고, 얘가 4일 때 얘가 2가 되게, 얘가 8일 때 1이 되게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겠지. 유한계를 그치? 몇 가지 정할 수 있을까? 그거 정해서 답 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게 부정방정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잘 봐봐. 여기가 인수분해가 완벽히 안 될 수도 있어. 완벽히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이게 여기가 인수분해가 바로 완벽히 안 되더라도 우리는 적당히 상수를 맞춰서 인수분해가 되게 만들고 나머지 상수를 이쪽에다 몰아주면 돼요. 어차피 이쪽은 계산된 결과를 만들 거니까. 자, 그 얘기야. 자, 지금 문제 주어진 식을 먼저 볼게. 주어진 식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좀 시작할 거야. 어떻게 시작할 거야? 잘 들어봐. 무조건 그냥 되게 하세요. 되게 만들어주면 돼. 앞에 거 두 개 묶을 수 있잖아, 그렇지? 묶어버려 그냥. 묶어버려. 2x로 묶어버려. 공통인수가 2x니까. 그래서 y가 남고 여기 2x 빠지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됐지? 지금 뭐가 생겼냐면 인수가 y-1이라는 인수가 생긴 거야. 지금 요 식이 생겼어요. 두 개를 묶으면서 요게 생겼어. 그리고 나머지 항을 보세요. 나머지 항도 이제 y랑 상수가 있지, 그렇지? y랑 상수를 저 y-를 무조건 만들어 그냥. 여기에다가 y-를 그냥 만들어 주라고 똑같이. 얘랑 똑같은 인수 여기다 만들어. 그러면서 식을 좀 맞춰 가시다 보면, 자 요거 보세요. y 앞에 얼마 있니? 마이너스 3이 곱해져 있지, 그치? 그럼 요게 뭐 생겨? 마이너스 3을 이렇게 곱하는 게 그냥 여기다가.
그러면 좀 항을 확인해 볼게요, 얘들아. 항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요래 곱하면 2x가 얘가 생기고요. 요거 요렇게 분배하시면 요게 생깁니다. 맞죠? 요 마이너스 하면 여기다 맞춰주다 보니까 요거 요렇게 하면 얘가 생겨요. 근데 요렇게 하면 없지. 그 항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 항이 없어. 요게 지금 새로 생기는 거야, 지금.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똑같게 만들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게 이거야. 얼마야? 둘이 곱하면? 플러스 6이지, 실제로. 그러면 이쪽이 0이었었는데 내가 6을 더한 거잖아. 이게 생긴 거잖아. 이쪽에 똑같이 더하는 거지. 여기 원래 0인데 여기다가도 똑같이 6을 더하라고 이렇게. 이게 생겼으니까 여기도 양변에 같이 더하는 거지. 동시에. 딱 됐어. 그 다음 원래 있던 상수 얘도 챙겨줘야지. 마이너스 4도 챙겨오세요. 여기다 쫙 넣어줘. 요거죠, 요거. 그렇지? 그럼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어디 하는 거냐면 여기 하는 거야. 인수분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럼 얘는 다시 보내. 필요 없는 놈이지. 인수분해에서 필요 없는 놈이니까. 그러면 잘 봐. 공통인수인 y-1을 묶어내고 나면 y-1을 묶어내고 나면 남는 거 여기 2x 얘 빠졌으니까 2x 남았고 여기 얘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3 남았고 얘 저로 넘어가면은 10. 자, 이렇게 식이 만들어졌지 지금. 두 식의 곱이 어떤 수, 어떤 정수 이런 꼴로 만들어졌죠, 그렇지? 그럼 위에다 다 쓸게요. x 더스게 2x 빼기 3하고 y-2는 10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거야. 지금 주어진 식이 깔끔하게 되지. 둘의 곱이 얼마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자연수 xy입니다. 지금은 자연수 xy예요. 자연수 xy야. 그럼 둘이 곱해서 10이 되는 거는 1, 10, 2, 5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근데 잠깐만 조금만 생각해 볼게. 야, 얘가 음수가 될 수는 없을까요? y는 음수가 되면 안 되지만 y가 1이면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지잖아. 그때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0이면 곱해서 플러스 10이 될 수도 있겠지, 그치? 이해돼? 됐어? 뭔지 알겠지? x랑 y가 음수가 자연수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해주긴 해야 돼. 근데 잘 생각해보면 x가 1이야. x가 1일 때 제일 작은 게 1이야. 자연수 중에 x가 1일 때 마이너스 1, 그 다음부터 무조건 양수 나오지. 2는 4부터 생각하면, 그지? 얘도 y가 1일 때 마이너스 1, 나머지 양수가 나올 거야. 2 대입하면 0 나올 거고, 그지? 그러면 둘 다 될 수 있는 음수가 마이너스 1밖에 없잖아. 그지? 둘 다 마이너스 1밖에 없는데 얘가 마이너스 1 때는 얘가 마이너스 10이 될 수 없고 얘가 마이너스 10이 될 수 없으니까 음수인 경우 신경 안 써야 된다, 이게. 이 식의 결과 둘의 곱해서 10을 만들 건데 그럼 얘가 1 곱하기 10. 원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도 신경 쓰겠지만 정수일 경우에는 자연수일 경우니까 그냥 이거는 신경 쓰면 되겠지. 지금은 여기서 왜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0이 될 수가 없고 얘가 마이너스 1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1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지. 알겠어? 얘가 2고 5일 수도 있고 얘가 5일 때 얘가 2일 수도 있고 얘가 10일 때 얘가 1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지. 곱해서 10이 되는 경우. 자, x 챙겨봅시다. x랑 y 챙겨봅시다. 자, 계산할 거야. 빠르게 암산으로 2x 빼기 3이 1이 되려면 이때 만족한 x의 값이 얼마야? 2면 되죠? 맞지? 그때 y 값은 얼마겠어? 2 빼서 10 되는 경우니까 10이 나오겠네요. 2x 빼기 3이 2가 되고 싶어. x는 얼마겠어? 얘가 5 돼야 되는 거니까 2분의 5겠지. 여기서 y 빼기 2가 5가 되려면 2 빼서 5 되는 수는 7. 5가 되려면 x의 값이 얼마야 되냐? 8 돼야 되니까 4. 되고 있지? 암산 지금 니네 하고 있지? 이 정도 암산은 되면 좋겠다. 자, x는 10 되려면 여기가 13. 그러면 얘는 2분의 13. y는 2 빼서 1 되려면 3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 의해서 x랑 y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들은 답이 될 수가 없지 지금. x가 정수가 아니고 자연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x, y가 둘 다 자연수인 건 얘랑 얘밖에 없고 그 문제 x 플러스 y의 값을 계산해주면 요때는 14. 요 경우에 x 플러스 y를 계산하면 8이니까 최대값은 14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겠죠? 자,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그럼 뭐냐면 이미 우리가 앞에서 조금 했다.
그 삼각형 모양 판단 같은 거 할 때 좀 나왔었습니다. 인수분해 편에서. 그리고 곱셈 공식에서 좀 나왔던 얘기인데,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이론 이거에 있어서 이거 많이 얘기했었던 것 같아.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실수라는 거는 부호를 갖고 있는 수,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어. 플러스 제곱하면 플러스고 마이너스 제곱해서 플러스고 0을 제곱하면 0이니까 실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 이제 앞에 식이 는영 앞에 여기 식에 문자가 2개 이상 들어가 있어. 그런데 식을 잘 정리해 보니까 어떤 거에 완전 제곱식 꼴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다고 치자. 그 문자의 조건은 실수야. 그럼 여기 제곱 안에 있는 게 실수값들이란 얘기야. 문자 자체가 실수라는 것은. 그러면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둘이 더해서 0이 되고 싶어?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되고 얘도 뭐가 돼야 돼?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둘 다 0이어야지. 왜?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음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였었어. 맞지? 이 조건을 이용해서 푸는 게 대표 문제입니다. 이제 누구인데 하나가 더 있지. 지금 무슨 내용이 그지? 요 내용에 대한 내용은 밑에 얘기거든요. 그 밑에 맨 밑에 있는 문제인데 맨 밑에 문제는 따로 풀어드릴게 다시. 저거 설명하면서 일단 요 내용을 한번 볼게 지금. 그래서 662번 식을 쭉 봐봐. 이렇게 식을 쭉 봤을 때 실수 xy라는 조건 달려 있고요.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할 때 x랑 y의 값을 구하세요라 이건데. 이거 봤을 때 9x제곱 플러스 6y제곱에 y제곱 조금 안 되지만 요거 두 개의 완전 제곱식에 대해 맞출 수 있지, 그치? 뭐만 있냐면 맞출 수 있다는 건 9x제곱에 플러스 6xy면 여기 y제곱 앞에 개수를 적당히 맞춰주다 보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어. 맞지? 얼마야? 1이지 이거 여기. 그죠? 참고로 우리 좀 잘 알까요? 우리 13의 제곱이 얼마야 이거? 169. 내가 이거 저번에 한번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14제곱이 얼마야? 12의 제곱이? 12제곱이 144지. 11의 제곱이 121이고. 맞지? 이거 뭐 한 거야 지금? 이거를 개수로 보시면 1, 1. 즉 x, y의 제곱은 1x, 1y의 제곱은 1x 제곱 2xy 플러스 y 제곱 121. 요 개수가 그대로 이렇게 충충충 이렇게 들어간다. 맞죠? 뭐 x 플러스 2y면 x 플러스 2y의 제곱이면 1, 4, 4 이렇게 되지. 실제 식이 그렇죠. 144. 뭔 의미인지 알겠지, 그치? 13까지만 가능해. 14도 되긴 되는데 14는 좀 어려워. 왜? 하나 올라가. 왜냐면 뒤에 4, 4, 16이잖아. 두 자릿수가 된단 말이야. 한 자릿수인 데까지만 가요. 눈에 바로 보이는데. 그래서 마찬가지. x 플러스 3y 제곱하면 x제곱에 플러스 6xy에 플러스 9y 제곱이거든. 이렇게 되거든. 저거랑 무슨 관련이 있냐면 여기서 참고로 조금 더 바꿔주면 여기서 앞뒤 순서 바꿔서 21을 제곱하면 얘는 또 441이 돼. 이 순서 바뀐 거야. 뒤집고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31의 제곱이면 얘는 961이 돼요. 이해됐지? 그래서 지금 3x 플러스 y의 제곱이면 얘는 9x 제곱에 플러스 6하고 쓰기 귀찮아. 그럼 이렇게 생겼던 얘기야. 참고로 요 11부터 13, 30, 21, 31까지 요 정도까지만 조금 알아. 요거는 많이 나오는 완전 제곱식들이니까 참고로 눈에 좀 익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실제 확인하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실제 우리가 문제 풀 때 이걸 외우고 있는 건 아니니까 원래는. 우리 원래 어떻게 했었냐면 자, 여기서 9x제곱에 6xy니까 일단 xy면 x제곱이랑 y제곱이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니까. 여기 9x제곱이 있네.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될 거니까 3x를 생각을 합시다. 3x. 그 다음 완전 제곱식이니까 여기 y제곱이니까 y와 개수 적당히 맞춰줘야 되는 거야. 똑같게. 근데 지금 가운데 더해서 6이 되려면 이렇게 곱해봤더니 3xy니까 둘이 다 6xy가 됐지, 그치? 맞춰줬어. 그러면 1y 제곱이 돼야 돼. 근데 여기 2y 제곱 있잖아, 그치? 그 말은 여기는 2y 제곱을 y 제곱 하나는 일로 주고 하나는 따로 쓰자고. 따로 써서 2y 제곱을 뒤에다가 y 제곱을 하나 이렇게 따로 써. 이렇게 두 개. y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식을 쓰면 마이너스 4y에 플러스 3대는 0. 지금 우리가 바꾼 건 이거밖에 없어. 2y 제곱을 y 제곱으로. 요렇게 나눠 쓰고 나서 보니까 더 잘 보이지. 이 세 개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 이 y 제곱을 뒤에 거랑 합쳐주니까 다시 완전 제곱식이 되고 있지. 얘는 y와 2 둘 다 마이너스 1인 식으로.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니까요. 우리가 실제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얘는 3x 플러스 1y의 제곱과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인 케이스가 됐잖아. 지금 끝났지.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지만 우리가 이 식이 성립할 수 있는 거니까 실수 xy에 대해서 실수 xy에 대해서 요걸 만족하는 y의 값은 2겠고 여기다 2를 대입하면 3x 플러스 2가 제로니까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고 요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죠. 마지막 답까지. 됐죠? 자, 우리 그러면 맨 마지막 문제를 하나만 더 보도록 합시다. 664. 자, 지금 이제 조금 달라. 지금 문제랑 좀 다른 케이스가 돼. 자, 보면 얘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좀 맞춰볼까? 라고 해서 우리 좀 확인을 해봤지. 여기 x제곱에 4xy가 있네. 그래서 x제곱에 4xy가 있어. 그러면 뒤에 뒤에 y제곱하기 뭐가 필요하냐면 4x니까 4y가 필요하지, 그치? 4가 필요할 거야. 4가 필요할 거야. 그러면 y가 있으니까 y제곱 따라 붙이면 되고 그럼 5y제곱이랑 4y제곱이랑 아까처럼 똑같이 5y제곱이니까 y제곱 하나 이렇게 따로 남겼어. 틀린 거니까 쓰지 마세요. 자, 이렇게 했더니 플러스 2x 마이너스 8y 플러스 5야.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 세 개 완전 제곱식 되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 뒤를 확인했더니 y제곱에 안 맞지. 완전 제곱식 안 되잖아. 안 될 때. 이렇게 안 될 때. 완전 제곱식이 안 될 때. 그럼 어떻게 푸냐. 완전 제곱식 되지 않으면 다른 방식이야. 얘를 마치 인수분해할 때처럼 한 문자로 정리.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자. x든 y든. 난 x로 하겠습니다. x제곱 합백의 수가 1이니까. 즉 x 2차 요거 혼자, x 1차 요거 두 개, 그다음 나머지 얘 따로 쓰는 순서 바꿔서. 그랬더니 x제곱에 마이너스 4xy랑 플러스 2x가 있었고 그다음 플러스 5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5. 자, 일단 순서를 먼저 바꿔 썼고요. 한 문자로 정리를 합시다. 정리하자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요거 x를 묶을게요. x 1차로. 그랬더니 잘 봐. 이 x제곱에 자 이거 마이너스 2까지 묶이겠네. x 빼지고 x 빠지면서 마이너스 2로 묶으면 플러스 2y가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 1로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 다음에 플러스 5y제곱 마이너스 8y 마이 플러스 5는 제로. 자, 이렇게. 자, 이거 지금 무슨 식이야?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거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처럼 보이겠지? ax제곱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이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x는 만족시키는 실수 xy. x는 실수야. 이 식을 만족하는 x는 실수야. 다른 말로 이 식을 만족하는 x가 실수라는 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이 2차 방정 이걸 2차 방식으로 본다고 했지, 그치?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은 반드시 무슨 근이어야 돼? 실수값이 나와야 되니까 실근이라는 얘기지. x가 실수야? x는 이 2차 방식의 근을 의미해? 그럼 근이 실수란 얘기는 방정식의 근이 실근이라는 뜻이고요. 우리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이 뭐였어? 실근과 허근을 구분할 수 있는 건 무엇을 이용해서 판단하지? 판별식이고 실근을 갖는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작다, 같다, 크다? 확실해? 크거나 같다. 그치? 크면 2개 실근, 같으면 1개, 작으면 없다. 지금은 그냥 실근을 갖기만 하면 되니까 이걸 다 만족하면 되겠지, 그치? 이거 우리 이걸로 푸는 거야. 이걸로. 그래서 여기서 아까 A, B가 이만큼, C가 여기고요. 자, 판별식. 지금 내가 2로 애써 묶어놓은 이유를 알겠지? 딱 판별식 하려고. 그래서 가운데 거 반의 제곱 2 나누고 제곱하면 자, 2y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가 1 C자리 이거 싹 다 5 y 제곱 마이너스 8 y 플러스 5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걸 만족하는 y의 값을 구할 건데 잘 들어봐. 우리가 아직 2차 분식을 안 배웠고 이걸 잘 풀면 2차 분식 나올 거야. 이렇게 4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에다가 괄호 풀면 마이너스 5y 제곱 플러스 8y 마이너스 5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자, 식 정리
끝까지. y제곱 마이너스 1 y제곱에 마4 뿔 4마 플러스 4y.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 0보다 크거나 같다. 좀 제대로 볼 수 있게 양변 마이너스 3 곱할게요. 마이너스 4y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얘들아 잘 봐. 이거 어떤 식이야? 좀 아까도 얘기하고 왔지. 완전 제곱식이지 이거. 그렇지?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썼을 때 왼쪽에 있는 식이 y-2의 제곱이 될 거고 걔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2차 분수식을 아직 안 배웠는데 우리가 이걸 만족하는 y 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죠. 왜? y도 뭐야? 실수라고 돼 있어. y도 실수. y도 실수인데 실수 빼기 2에도 실수고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럼 누가 안 돼 지금? 요거 불가능이지. 0보다 작아질 수는 없다고. 제곱했으니까. 맞지? 그럼 누구밖에 안 돼? 요거밖에 안 돼. 작거나 같다 해서 작다는 안 돼. 같다밖에 안 된다고. 그럼 y 빼기 2의 제곱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y가 얼마란 얘기야? y 빼기 2가 0이야. y가 얼마야? 2요. 2. 그걸 그렇게 한번 고민해야 된다고? 멋있어. 뭐? 헷갈려. 그럴 수 있지. 자, y 구했습니다. 이제 x 구하러 갈 거야. x 어떻게 구해? 좀 그시같지만 대입해야 돼요. 뭐 없잖아 지금. 쭉 올라가서 대입할 거야. 여기다 대입할게. y 자리 2를 대입해주면 여기가 똑같네 그냥 진짜. x에 보면 y에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x예요. 그럼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여기 y에다 2 대입하면 5, 4, 20, 8, 2, 16 플러스 5니까 9 나왔지. 얘도 x 빼기 3의 제곱은 0인 게 되겠고 그럼 x의 값은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답입니다.